안녕하세요.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예비 중등 친구들은 방학이 아니고 졸업하고 나서 이제 2달에서 2달 반 정도의 시간을 갖게 되어 아이들도 부모님도 많이 긴장하시는 시간이실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요즘 어떻게 겨울방학 보내야 되는지 질문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리 너무 교과를 예습을 하거나 많이 앞서 나가서 배워야 된다라는 불안감은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기본적인 독서력과 이해력이 있으면 현행에 가서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염려를 하시기보다는 기초적인 걸 좀 닦아주시는 거에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예비 중등 겨울방학 보내는 방법을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어휘, 독해, 역사, 교과 쓰기, 꿈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어휘가 이제 가장 기초적으로 저희가 닦아야 되는 이거는 초중고를 막론하고 다 공통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휘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휘 하면은 보통 이제 교과랑 연관해서는 교과 어휘를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과목 필수 어휘력 사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다락원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의 정리를 정말 잘 해놨어요. 그만큼 좀 이렇게 두툼하고 아이들이 보기에는 좀 빡빡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중학생 생활하는 내내 좀 참고하시면 좋은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 교과 어휘 위에 닦아야 되는 거는 생존어휘, 일상어휘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라운북덤 카페에서 지금 이 중등 생존어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국립기초 국어원에서 선정한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친구들이 우리가 일상을 살고 학습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필수 어휘를 선정을 해둔 어휘집 목록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365개를 뽑아서 빠르게 익힐 수 있게 좀 정리한 책인데 그래서 예비 중등에게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친구들 보니까 되게 잘하더라고요.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어휘책인데 우주 어휘라는 게 있어요. 이 책이 3권까지 있는데 다른 어휘책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어휘를 접근을 할 때 예문이라기보다는 제시문이죠. 제시문을 되게 길게 보여주고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어휘부터 시작을 해서 교과 어휘까지 다루고 있고 그림도 되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이어서 지금 추천을 해드리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1권이 품절 상태더라고요. 만약에 하실 거면 좀 잘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휘는 이 3가지만 하셔도 중학교 예비 중등 겨울방학이 아니라 중학교 내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독해의 기본이 사실 어휘고요. 독해가 모든 이해의 근본이 있죠. 하지만 이제 독해는 저희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몰입 독서하는 것만이 가장 진리예요. 이게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머지는 사실 따라가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독해가 좀 부족한 친구라면은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보다는 책을 일단 방학 동안 깊이 있게 읽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독해가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기본은 책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라고 꼭 강조를 드릴게요. 저희가 중학교 올라가면 다 아시겠지만 잘 읽던 아이들도 강제로 책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번 방학을 좀 깊이 있는 독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좋아하는 책을 깊이 읽을 수 있고 또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소설류 같은 책들 2시간, 3시간, 긴 거는 4시간도 걸리잖아요. 이런 책들 읽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뻗어나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 하나는 신문인데요. 사실 시는요, 제가 초등부터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의외로 놓치고 있는 독서 중에 한 가지인데, 시가 되게 짧지만, 짧게 읽으면서도 마음에 좀 후련함도 느끼고, 공감도 할 수 있고, 또 시의 맥락을 좀 파악하며 읽으면서 읽기력도 키울 수 있고, 무엇보다 시 읽기의 가장 맹점은 추론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독해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독해력의 끝은 추론 능력이거든요. 그 추론 능력을 키우기 정말 좋은 게 시읽기예요. 창비 청소년 시선에서 나온 시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시집 마음의 1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책을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물론 다른 거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다 소개해드릴 수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걸 이제 찾아봤고요. 다만 이제 시를 읽자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이 네 하고 딱 가져가서 읽지는 않거든요. 약간 미션을 주시면 좋아요. 읽으면서 제목을 한번 바꿔보면 어때? 이 시 읽으면서 화자, 말하는 이를 한번 찾아봐. 누구일까? 시는 화자가 또렷하지 않을 때도 있고 이게 내용은 드러나지만 화자가 누군지 그 명칭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걸 찾아보는 게 시의 맥락을 좀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자의 마음, 정서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화자가 시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만 좀 미션을 주셔도 시 읽기를 깊이 있게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저녁에 같이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같은 시집 마련하셔서 읽으면서 대화하시는 것도 좋고요. 자, 그리고 신문 읽기를 좀 추천드려 볼게요. 비문학 읽기의 의미도 있지만 저는 항상 아이들이 이 교과 안으로만 파고 들어가는 것보다 세상을 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문이잖아요. 청소년 신문으로 나오는 그 구독해서 보는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부모님들이 사실은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게 그냥 책 한 권 주는 거예요. 중등 대상의 신문은 중등 필독 신문이라는 책이 좀 유일하게 나와 있어요. 1권하고 2권이 있거든요. 그냥 들고 다니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기사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역사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역사는 저희가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책으로 읽기가 쉽지 않은 분야 중에 하나예요. 역사가 가장 그렇다고 저는 봐요. 다른 거는 어떻게 좀 책을 잘 선택해주면 어느 정도 보는데 역사야말로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또 놓고 갈 수는 없어서 그리고 나중에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가서 역사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땐 깊이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 때부터도 이제 역사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중등은 여러 가지 이제 책들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이 좀 역사가 무엇인가, 역사를 알면 무엇이 좋은가, 역사의식을 키울 수 있는 책으로 피터 히스토리아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통사책이 아니고요. 만화, 역사 만화인데 주제별로 다루고 있어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방식으로서 역사를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독특해요. 하지만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어서 추천드려 보고요. 한국사 세계사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중학생을 위한 딱 2시간 한국사라는 책이 있어요. 정말 심플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표지부터가 심플하죠. 그리고 세계사도 제가 통사 세계사를 좀 추천을 드릴까 하다가 그거보다는 아이들이 그래도 좀 즐기면서 읽을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식탁 위의 세계사라는 책이 있어요. 재미있게 읽혀지거든요. 요거 하나 추천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정말 통사 세계사가 나는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용선생 세계사 1, 2권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좋아하지 않는 친구가 역사책을 읽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교과보다는 좀 편안하게 읽을 수 있어요. 교과서는 좀 딱딱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읽으라고 하기보다는 그림이나 여러 가지 설명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서술된 책으로 접했으면 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요. 역사책도 좀 미션을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딱 주고 읽으라고 한다고 정말 읽지 않아요. 그냥 형광펜 같은 거 좀 마련하셔서 너가 페이지마다 조금 새로 알게 된 거 체크해봐. 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좀 밑줄 좀 그어놔봐. 요 정도 좀 미션이라도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독서라기보다는 책을 매개로 해서 그냥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아요. 너무 저희가 빡빡하게 공부하면 힘드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도로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교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과가 이제 사실은 가장 염려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교과를 미리 막 예습을 하시려고 불안하셔가지고 학원을 보내거나 이런 건 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2달이 정말 귀한 시간이거든요. 아이들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마지막이라고 하면 정말 좀 위험하고요. 좀 초등 느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막 너무 빡빡하게 학원 다니고 예습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편안하게 좀 쉬면서 읽을 책만 좀 읽기를 추천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 국어 한 권이라는 책이에요.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표지가 참 아이들이 좋아할 만하죠.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걸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누어서 두 권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2022년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이 이번에 중학교 1학년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가 바뀌어요. 사실 교과서가 바뀐다고 해도 항상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간 작품들은 사실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크게 불안함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미리 교과서 받기 전에 이 책으로 묶여져 있는 책으로 한번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제가 교과는 미리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강조는 드리는데 그래도 딱 하나만 아이들이 의외로 중학교 들어가서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문법이에요. 그래서 문법 추천드려 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초고필에서 나온 지금 국어 문법을 해야 할 때 요거 한 권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문제집을 제가 추천드리는 건 요거 하나거든요. 요거 하나만 좀 방학 때 해야 된다면 그리고 제가 오늘 되게 많은 책을 추천을 드리는데 한 가지만 쪽 풀어야 된다면 요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쓰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쓰기는요, 일단은 집에서는 길게 쓰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아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나중에 필요할 때 학원에서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다만 이제 쓰기보다 제가 먼저 앞서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필체와 맞춤법을 교정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시기가 이때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까지 되지 않은 게 사실 고쳐지기가 쉽진 않은데 이 필체라는 거는 지금 뭐 아이들이 나중에는 뭐 컴퓨터로 쓴다 어쩐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아이가 자기 글씨를 바르게 써야 교과 필기도 그렇고요. 글쓰기도 그렇고요. 공부할 때 공부를 하는 게 돼요. 이 필체가 엉망이면 공부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자기가 쓴 걸 자기가 못 알아보니까 노트 정리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아주 쓰기에 기초적인 게 사실 필체거든요. 그래서 필체가 안 되는 친구들, 알아볼 수 없게 쓰는 친구들은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제가 강조드릴게요. 그 다음에 맞춤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이 친구들은요. 몰라서 틀리는 것도 물론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계속 틀렸던 것들이 고착화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요. 아, 이거 아니지? 아는데 습관돼서 못 고치는 경우가 많아서 방학 때 정말 꼭 교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이를 그래서 자주 틀리는 맞춤법들 뽑으셔서 예문을 많이 만드시고 눈으로 보고 따라쓰게 하는 거 정말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는 뭐 긴 글 쓰기가 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쓰기에 대한 감각만 좀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논술학원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는 친구들은 쓰기에 대한 감각이 좀 죽을 수가 있거든요. 쓰기는 사실 기술도 필요하고 사고력도 필요하고 읽기력도 필요한데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건 감각을 잃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집에서 스스로 쓰면서 감각을 잃지 않게 할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신문 일기 쓰기예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 기사 한 편을 읽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중등 필독 신문 그 기사도 좋고요. 어린이 동화나 어린이 조선이 어린이란 이름이 붙어 있지만 쉽지 않아요. 거기서 뽑으셔도 좋고요. 어쨌건 기사를 읽고 나서 이 기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사 소재 흥미로운 부분, 나에게 흥미로운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기사 내용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의견을 보태거나 소감을 말하고 싶은가? 요 세 가지 형식만 알려주시고요. 세 가지 형식을 두 문장, 세 문장 정도로만 쓰게 하면은 한 6, 7줄 정도의 글이 나올 거예요. 요 정도만 해서 이틀에 한 번? 좀 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번 해서 감각을 좀 잊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에게 항상 공부는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거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너의 미래는 불안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사고가 딱 막혀버리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친구들이 이미 자기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공부가 아니면 오로지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예비 중등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기를 할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중등도 그렇고요. 초등도 그렇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 명문대 가거나 1등이 되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교과에 너무 어두워서 불안한 상태로 앉아있거나 괴로운 상태로 앉아있지 않게 하는 거. 저는 이게 사실은 공부의 더 큰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게 아니라 오로지 1등 되기 위한 공부의 목적만을 들은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되게 불안해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쯤 되면은 공부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스스로 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불안을 주기보다는 아이들이 직업이나 꿈에 대해서 조금 폭넓게 생각할 수 있게 왜곡된 사고를 가지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추천드릴게요. 알랭드 보통의 책인데 뭐가 되고 싶냐는 어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법. 이게 사실 예비중등을 읽기에는 사실 조금 어렵기는 한데 저는 이만한 책을 찾지 못했어요. 이 책이 직업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천천히 풀어주면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그런 왜곡된 가치관을 허물어주는 책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이거는 정말 부모님도 같이 읽으시고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걸 추천드렸지만 이게 이 2달 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좀 폭넓게 보시면서 계속 가져가도 되는 거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좀 쉼을 가지면서 필요한 것만 조금 접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제가 예비중등 어떻게 방학을 보낼까, 그리고 1학년, 2학년, 3학년 어떻게 보낼까 해서 저는 이제 독서를 중점으로 말씀을 다 드린 거고요. 어휘, 독해, 역사, 교과 쓰기, 꿈 이렇게 6가지로 나누어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책으로만 추천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들께서 특히나 이제 자아가 강해져서 함께 뭐 하자고 하면 좀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쉬운 건 책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무언가 같이 앉아서 막 공부를 가르치시거나 이런 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나중에 필요할 때 필요한 학원에서 하시라고 추천드려볼게요. 책으로 편안하게 그리고 저녁에 1시간 정도만 같이 시간을 가지시고 이번 2달이 내가 아이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공부하는, 같이 책을 읽는 마지막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저녁에 1시간 정도만 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같이 하시기를 추천드려봅니다. 아이들이 방학을 너무 불안하게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도 중등이 처음이시다 보니까 불안하실 수 있지만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좀 축제의 시간처럼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행복하게 여행도 하고 부모님과 시간도 많이 가지면서 보내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중학생이 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